AI 세이프티 강의는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특별히 하나가 유니버설하게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각 나라마다 컬처가 다르고, 레귤레이션이 다르고, 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차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달리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저기, 사고를 이쪽에서 튕겨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는 그 MIT에서 그거를, 그 논의를 했었는데, 한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있고, 젊은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를 하나 쳐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쳐야 될까요?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거 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 결정하는데, 그럼 자율주행이 결정할 때는 애를 쳐야 될까? 애를 치는 그럼 누굴 쳐야 될까? 노인? 아이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누굴 칠까? 젊은 여자? 젊은 여자.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누굴 쳐야 될까요? 혹시 그 의견 있으신가요? 세 명 중에 누굴 치시겠어요? 개발자라면. 노인 쳐야 돼. 어? 노인 쳐야 돼. 예, 그런데 동양에서는 대부분 그 노인을 치는 걸 갖다 좀 꺼려해요. 왜냐면 또 자기 부모님 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건 좀 여담입니다. 저는 타우슨 유니버시티에 있고요. 메릴랜드주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그 학교인데, 저는 좀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저희 랩에서 좀 개발을 하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소개하는 그, 그런 저 강의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트윈 베이스드 퍼스널 헬스 코칭. 그러니까 개인 건강 코칭을 디지털 트윈을 기반을 해서 하는데, 아,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를 사용을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 목표죠, 저희들은. 뭐는 그냥 이걸로 하면 이거 되는. 여보세요? 네, 아래 거 누르시. 밑에 걸려. 예. 예. 개인 건강은 뭐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AI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건강 그 자체는 뭐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관리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현재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 목표,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이런 상태인데, 뭐가 이제 어치버블 한가.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고 싶다. 그럼 그게 이제 그 헬스 골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메저링을 하고, 그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디파인 되어야 되는 거죠. 디파인 되어 있지 않으면은 메저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메저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목표하고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수치를 갖다가 임프루브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저링하고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컬렉트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 있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심틈,
어떤 우리가 건강상의 어떤 한국말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심통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 느끼는 걸 갖다가 저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앱이 지금 현재 그 건강에 관련된 모바일 앱이 어, 약 한 40만 개 정도가 지금 어베일리블 합니다. 저기 뭐 안드로이드 쪽도 그렇고 iOS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40만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맞게 퍼스널라이즈 된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처럼 어떤 처방전처럼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퍼스널 헬스 레코드. 왜냐하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는 병원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데이터는 쌓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원 기록은 우리 건강을 갖다가 그 모니터링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병원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이쪽 병원에는 내 기록이 요만큼 가지고 있고 저 병원에 요만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또 모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스널 헬스 레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이 프래그먼트를 갖다 다 이제 모으는 그런 그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IoT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우리 건강 상태 그 심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컬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 트윈 베이스를 한 언디바이스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딱 맞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코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헬스코어를 어떻게 그 충족시킬 것인가 아, 그런 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컨스턴트한 어세스먼이 있고 컨스턴트한 데이터 컬렉션이 있어야 되겠죠. 디지털 트윈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자주 데이터를 갖다가 싱크로나이즈 해주느냐. 나랑 똑같은 어떤 그 엔티티가 클라우드 스페이스에 있을 때 그 엔티티가 나하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싱크로나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그걸 자주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얼만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이 되기도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저기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 헬스 리스크 팩터. 내 건강 상태의 위험 요소는 뭔가? 리스크 팩터. 거기 보면은 좀 비활동적인 거, 그리고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스트레스나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런 헬스 리스크 팩터들을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그 시작점이죠. 여러 가지 그 리스크 팩터들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저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environment, 우리가 사는 동네가 뭐, 저기, 공해가 심하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행동에 관한 거, behavior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팩터들 찾아내는 거, 그리고 medical condition, 뭐, 다이어비리라든지, 뭐, heart disease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찾아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는 것들은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그 리스크 팩터들, 이런 것들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임프루브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네이블러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 테크놀로지, A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인 건강을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헬스 레코드는 아까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이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정보를 건강 정보를 거기다 다 이제 저장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메디컬 레코드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헬스 레코드는 내 그 운동 상태, 뭐 또 무슨 뭐 내 식습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헬스 레코드라고 하죠. 메디컬 레코드라고 안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그 데이터들, 프래그먼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터내셔널리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HL7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헬스 레벨 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에 베이스가 돼 있고 거기서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상호 호환성. 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월드에서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컨셉이고 실제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FHIR, FIRE라는 건데 그 형태, 그거는 JSON 파일입니다. JSON 파일 포맷인데 그거를 가지고 서로 익스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그 전에는 엑셀 베이스로 돼 있었던 그 CDA라고 하는 클리니컬 다큐멘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이어로 거의 다 통일이 됐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지 내가 어떤 유럽에 있는 병원하고 그 데이터를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파이어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는 이러한 프래그먼트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우리 그 퍼스널 헬스 레코드에 다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를 찾을 때는 일단은 어세스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세스먼이 이런 이제 퀘션들은 사실은 뭐 그 지역이나 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 팩터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BMI가 얼마가 된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뭐 HDL이 얼마고 LDL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팩터, 내가 현재 건강 상태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지금 현재 내가 다이비리가 있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내 몸을 어떻게 모니터가 할 것인가? 그럼 어떤 고울이 생길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from here to there, 그러니까 as is에서 to be로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각자가 건강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건 이제 갭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투비로 가려고 하는 게 골이고, as는 지금 내 현재 상태인데, 그럼 그 갭이 있잖아요, 갭. 그거를 애널라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내가 저기 어치브 할 수 있는 골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목표를 삼고 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 헬스 캐퍼빌리티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넣었는데 그 캐퍼빌리티가 다 달라요. 달라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레벨 0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벨 0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야식도 막 먹고 그냥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런 그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벨 0, 이니셜 레벨이라고 이제 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은 recommended goal, 어떤 거를 이 사람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레벨 1에 보면은 또 이제 쭉 다 나와 있지만 다 뭐 일일이 가보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는 저기 페퍼 차례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레벨별로 그 이름을 갖다가 저희가 붙였는데 하나는 이제 리피더블 하는 거예요. 리피더블 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프로세스가 디파인 됐으니까 내가 이걸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줄넘기를 100번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그 저기 디파인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이거를 매니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매니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 현재 어떤 상태이고 뭐가 리스크 팩터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저기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해가지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쓰든지 뭐 아니면 종이에다 적어서 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quantitatively 그 숫자를 가지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를 세운 거는 뭐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뭐 50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큼 비하인드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캘리브레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가능한지 뭐가 가능하지 않은지 근데 레벨 4까지 가게 되면 레벨 4는 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어떤 문헌도 보고 이게 좋다더라.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옵티마이즈 레벨로 보죠. 그래서 각 레벨별로 어떤 데이터를 컬렉트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트하는 걸 갖다가 적어봤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모니터링의 한 파트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컬렉트를 해서 그거를 애널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임프루먼트 프로세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만큼 비하인드 됐다 그러면 얼마큼을 내가 더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퍼스널 헬스 레코드에 다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제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 내가 예를 들어서 키드니가 문제가 있다. 그냥 콩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럼 그 모바일 앱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소프트웨어 ABC를 갖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부터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내가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는 그 데이터를 저희 디지털 트윈하고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디지털 트윈, 그 클라우드 스페이스는 내 디지털 트윈한테 내 이 데이터를 계속 넣으면은 지금 현재 내 디지털 트윈의 상태나 내 상태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디지털 트윈은 이제 살아있는 그거에 대한 거니까 이런 건물에 관한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는 계속 데이터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의 데이터, 지금 데이터,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롱기튜드널한 데이터인데 그거를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임프루브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지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은 프레딕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프레딕션. 내가 그럼 이렇게 쭉 해온 히스토리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게 이 당뇨병이 더 심해지겠구나. 아니면, 이 상태를 계속 가면은 내가 심장마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비어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꼴을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AI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주고,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AI가 이러이러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게 푸컷에 관한 어떤 그런 example인데 뭐 EGFR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감사하게도 아직 이거를 매저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수치를 갖다 계속 매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내 디지털 측면에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로. 그러면은 이게 임프루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임플리멘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나레지 그래프라는 걸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저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컨디션이든지 메디컬 컨셉이 그 저기 인터내셔널리 그 스탠다다이즈 된 게 있어요. 그게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코드인데 그게 한 여기 30만 개 정도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어쩌다 하는 거 그걸 뭐 몽땅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한 30만 개가 돼요. 30만 개가 되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저기 그 개체다 보니까 그 30만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30만 개가 어떤 식으로든지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을 찾아서 해놓은 것이 한 200만 개 정도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개 코드하고 그 안에 200만 개의 그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트레이스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랩에서 한그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그걸 임플리먼트를 다 했었는데 아직 뭐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디지털 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나이스 핸섬 루킹 가이가 이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그 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누구하고 쉐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큐리티하고 이 저기 그 쉐어링하는 걸 갖다 같이 존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적합한 것이 블록체인이더라는 이제 그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한 거는 블록체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퍼미션리스가 있고 하나는 그 퍼미션드가 있는데 우리가 뭐 비트코인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그 퍼미션리스예요. 누가 뭐 할 때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퍼미션드예요. 그러니까 퍼미션을 받은 사람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을 관리하는 데는 이런 하이퍼레저 그 패브릭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헬스 디지털 트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뭐그 웰네스라든지 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든지 우리가 지금 그린 서플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특별히 말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하나 그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한 2000년쯤에 이제 나사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에임스 리서치 센터라는 데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버추얼 서저리가 이미 임플리멘트가 됐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그 여자인데 트럭에 뒷바퀴가 깔려가지고 얼굴 전체가 이렇게 트럭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뇌는 안 저기 으스러지지 않았는데 얼굴은 다 으스러진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아작이난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 뼈 조각이 수백 개가 된 거예요, 수백 개. 그러니까 정형외과고 누구, 이거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조각을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스킨 속에 다 박혀 있는 건데, 이걸 무슨 재질로 찾아서 붙이겠냐고. 그래서, 그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낸 거는 CT 스캔을 찍자. 그래서 CT를 한 1mm 간격으로 CT를 찍은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그럼 다 2D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3D를 리컨스트럭트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얼굴을 리컨스트럭트를 한 거예요. 3D로. 리컨스트럭트 하니까 그때 그냥 뼈가 이 조각이 여기 있고 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버추얼 서저리를 한 거예요, 그때. 거기 보니까 이제 글로브 박스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큰 화면에 자기 손이 나타나요. 그럼 그 뼈 조각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누가 장갑 끼고 들어오고 휴스턴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콜라보레이터라는 거야, 여러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쪽 파트하고 나는 이쪽 파트하고 이렇게 서로 그, 버추얼 소재를 갖다 그래서 프랙티스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프랙티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 뼈 조각하고 이 뼈 조각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붙이는 그걸 해가지고 그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그랬는데 그게 200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뭐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말을 단어는 안 썼지만은 그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레딕션이에요. 프레딕션. 디지털 트윈을 왜 하느냐?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 프레딕션.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그를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헬스 디지털 트윈 as a service.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런 거 저기 히스토리컬한 그 롱기튜드널 데이터 아날리시스도 하고 싶고 뭐 내가 데이터 넣었을 때 즉시 이렇게 그 다이그노시스를 갖다 보여주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어, 저기 서비스로 제공을 하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 사인업하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AWS에 보면은 이제 그 헬스 레이크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헬스 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그 저기 리얼타임 데이터 보통 센서들은 다 리얼타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24/7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 스마트워치들 많이 차고 계시겠지만 그 뒤에 보면 센서가 다 있어요. 센서가 이렇게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제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보낸다. 24시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그럼 클라우드가 차고 넘치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부분이 이제 엣지 컴퓨팅이 되는 거죠. 엣지 컴퓨팅에서 다 필터링 하는 거죠. 필터링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나한테 여기 미닝풀한 것만 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주는 서비스가 헬스 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그걸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밖에 못 써봤는데 써보고 좀 있다가 야, 이거 디스컨티뉴 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어, 그거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제공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두 개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헬스 관련된 거 두 가지. 히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유럽 같은 건 GDPR. 이거 잘못하면은 회사 망해요, 그냥. 한 번에 망해. 그뭐 여러 번 갈 것도 없어요. 이게 페널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그 데이터 보호 그리고 GDPR 같은 건 꼭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저게 또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HIPAA라든지 GDPR이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임플리멘트 안 하면은 그거 나중에 저기 하나 많아요. 뭐 회사 자본보다 더 많은 돈 내라 그러면 그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그 파이어라고 하는 그 HL7 스탠다드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몽고디비예요. 몽고디비. 그래서 그 몽고디비에서 그 데이터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개런티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퍼스널한 거, 퍼스널한 그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디를 갖다가 이거를 해시로 저기 만드는 거예요. 해시 밸류로. 그래서 그 하이퍼레저에서 그걸 해시 밸류로 바꿔가지고 그걸 몽고디비에 이제 키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몽고디비 자체는 파이어하고 해시 밸류밖에 없기 때문에 가봐야 퍼스널한 인포메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파이어를 갖다 이렇게 저기 해시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쪽에는 온 디바이스는 뭐냐면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AI를 직접 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히바나 GDPR이나 이런 거 다 세리스파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럼 아예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I를 그럼 내 핸드폰을 집어넣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에 구글 그에서 사용하는 그 뭐죠? 딥마인드인가? 딥싱킹인가? 거기서 제공해주는 가만 투비라는 게 있어요. 투비는 그 파라미터 수예요. 그러니까 2 빌리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 3.0 같은 것도 7 빌리언 정도로 저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보다는 상당히 리듀스된 버전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스마트폰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돌릴 수가 있고 내가 퍼스널한 데이터는 시클라이트 같은 걸로 해서 내 디바이스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내가 보내는 거지. 꼭 필요한 것만 클라우드로.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에서 뭐 그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파일 그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것도 그 저기 모듈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병원하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것이 어, 그 저기 그 디지털 트윈 어, 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애퀴지션은 웨어러블 센서하고 IoT 그리고 업적 심점 내가 느끼는 그런 그 증상 같은 거 그다음에 헬스 레코드라든지 그 페이션 리포트 데이터 이거는 이제 각 저기 개인들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라이프스타일 헤비 뭐 내가 어저께도 술 이만큼 먹었어 뭐 저기 운동을 이만큼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페이션트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은 이제 AI가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꼭 내가 심장마비가 걸리고 싶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심장마비는 6개월 내에 오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임플리멘트를 해본 건데 이거는 클라우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웹으로 통해서 그 클라우드로 가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해본 건데 여기에서는 물론 기능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걸로 가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기 심장마비 아니 심장 그 질환에 관한 그런 건데 그 데이터를 저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건데 데이터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거는 그좀 많이 떨어지지만은 정확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좀 정확한 결과로 저기 나온 걸로 확인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임플리멘트를 한 건데 이거는 어, 여기 다이비리 이거를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스노메드 시티로 여기서 지금 데이터 저 컬렉션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knowledge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분석을 갖다 이제 해본 거죠. 그건 이제 다 API로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 컨셉 스노메드 시티 컨셉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넘버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넘버를 나와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저기 그 다 논문에 발표를 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저기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여기 컨설팅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메시티로 이렇게 익스트랙트해서 나오는 그거를 해봤고 그래서 요거를 니오4j 라고 하는 걸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렸던 요 그래프하고 다음 그래프하고 이제 그래프 이제 그 차이, 그 델타,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프레딕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날리지 그래프로 요걸 요번에 오늘 한 거 한번 해보고 뭐 내일 한 거 해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이 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인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IoT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폰에다가, 어, 이거를 실제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그,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각자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뭐 정보에 대한 위험성도 없고, 왜냐면 그게 바깥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뭐 인터넷이 없어도 그건 작동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센서 데이터하고, 뭐 프로세서하고, 룰 베이스하고, AI 모델을 가서 디시전, 퓨전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시클라이트에다 우리 거는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분석을 한 그거를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노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떠요. 야, 너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지에서 뭐, 밥 먹다 말고, 여기, 오늘 그만 먹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해야겠어요. 지금 현재 iOS 버전은 없고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개발하는 화면인데 스크린샷으로 몇 개, 요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어죠. 제너레이트 내 현재 상태하고 어, 가이드라인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끌면은 또 식사하는데 또 제가 원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아 이때는 끝내야 될 때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퍼스널 헬스 모니터링을 코칭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람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컬렉션 하는 것도 다 다르다. 이제 레벨별로. 그래서 헬스 캐퍼빌리티, 머치리티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 컬렉션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헬스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as is 현재 내 상태에서 to be 내 헬스 골을 맞춰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 디바이스 AI 뭐 해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는 거는 이제 몽고디비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을 한 스토리지를 어, 몽고디비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물론 자업 수치도 이제 AI 로봇 얘기가 있긴 한데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로봇과의 융합이랄까 일의 방향이랄까 혹시 지금 이렇게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트윈은 로봇을 사용하기에 저기 디지털 트윈하고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하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내가 데이터를 주는 거에서 사실은 거기 한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캐퍼빌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타고 가는 자동차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속도를 갖다가 300km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이니까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차가 3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하기는 좋아요. 모니터링은 좋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 액세스까지는 굉장히 케어풀하게 해서 그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거기서 라이트 액세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건물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든지 그럼 그게 디지털 트윈은 모니터링하고 플래닝하는 거는
아주 이펙티브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 액티베이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조심하게 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테크놀로지가 거기까지 안 가면은 거기는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또 혹시 다른 분 계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바이오 쪽 규제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연을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바이오 헬스 보건의료 쪽은 워낙 이제 더 프라이버시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 3법 개정할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헬스케어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어떤 생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예, 식사나 이런